벵골만 깊숙이 위치한 노스 센티넬 섬은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접촉되지 않은 부족 중 하나인 센티넬리제의 고향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불을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인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인도 정부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 금지 구역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극단적인 고립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나머지 세계가 발전하는 동안 그들은 어떻게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남았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1. 센티넬리제는 누구인가요? 이 작은 고립된 공동체는 인도의 안다만과 니코바르 제도의 일부로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접촉되지 않은 민족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센티넬리제는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며 섬의 자연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들은 활과 화살로 야생돼지와 새를 사냥하고 울창한 정글에서 과일과 뿌리 채소를 모으며 주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물이나 고급 어업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좁은 카누를 타고 산호초 내 얕은 물에서 긴 막대를 사용해 자신을 밀어 나아갑니다. 그들의 집은 경사진 지붕을 가진 간단한 구조물로 나무와 잎으로 만들어져 열대비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만 지어졌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이 놀라운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거의 모든 다른 사회와 달리 센티넬리제는 농업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번개나 자연적인 불씨에 의존합니다. 나머지 인류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지나 발전하는 동안 센티넬리제는 시간에 갇혀 기술 혁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외부 세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난파선에서 철을 주워 도구와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외부인을 완전히 거부하면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인구를 추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그 수가 15명에 불과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5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011년의 마지막 공식 집계에서는 15명이 10가구에 걸쳐 기록되었지만 인도 정부조차 이 숫자가 대략적인 추정에 불과하다고 인정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들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21세기의 그림자 속에서 고대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립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보호 법률에 의해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 금지된 섬 노스 센티넬 섬은 맨해튼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높은 건물과 바쁜 거리 대신 울창한 정글로 덮여 있고 깨끗한 해변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외부 세계로부터 자연적인 방어막을 형성하는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만이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 정부는 노스 센티넬 섬을 제한 구역으로 공식 선언하여 모든 방문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족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센티넬리제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56년에 통과된 안다만과 니코바르 제도 원주율 보호 규정에 따르면 섬에서 해리오 마일 이내에 접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센티넬리제가 방해받지 않고 자연과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지역의 다른 부족들이 점차 현대의 세계와 접촉하고 있는 반면 센티넬리제는 독립을 선택하여 외부의 개입 없이 전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립을 선호하는 경향은 잘 문서화되어 있으며 이는 19세기 후반 영국 해군 장교 모리스 비달 포트먼이 그들을 만나려 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방문은 짧았고 센티넬리제는 그들이 항상 살아온 방식으로 계속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감정은 오늘날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074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이 그들의 생활 방식을 기록하려 했을 때 그들은 빠르게 돌아가라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연의 가장 강력한 사건조차 그들의 회복력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2004년 인도양의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한 후
인도 당국은 섬을 확인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보냈습니다. 센티넬리제는 정글에서 나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서서 외부의 도움에 관심이 없음을 알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인도 정부는 그들의 경계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강화하여 섬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탐험가들과 지도 제작자들은 노스 센티넬 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록하며 종종 시간을 초월한 땅으로 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3. 첫 접촉 노스 센티넬 섬이 세계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 훨씬 이전, 그것은 단순히 식민지 지도에서의 외딴 땅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탐험가들, 상인들, 해군 장교들은 그 해안에 발을 들이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해안선에 있는 불빛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암시했지만 이를 목격한 이들은 거리를 두기로 선택했습니다. 노스 센티넬의 첫 기록된 목격은 2071년 동인도 회사의 배가 밤에 섬을 지나쳤을 때 발생했습니다. 선원들은 먼 곳에서 불빛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이유는 불분명한 채로 조사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한동안 그 섬은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2080년 영국 해군 장교 모리스 비달 포트먼이 주민들에 대해 더 알아보려는 시도를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포트먼의 그룹은 2명의 노인과 4명의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고 그들을 현대 세계에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불행히도 노인들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아이들은 선물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의 결과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센티넬리제 사람들의 세계를 방해받지 않으려는 욕구를 더욱 강화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노스 센티넬은 고독 속에 남아 있었지만 2067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다시 방문객들을 섬의 해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인도 상선인 나이네바가 섬 근처의 산호초에 좌초되어 승객들이 고립되었습니다. 처음에 선원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섬 주민들이 울창한 정글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직접적인 만남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긴장된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고립된 선원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곧 구조되었고 노스 센티넬은 다시 그들만의 삶의 리듬 속에 남겨졌습니다. 2000세기에는 인도 정부가 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했습니다. 2060년대에는 인류학자들이 평화로운 소통을 위해 원정을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해변에 코코넛, 철 도구, 심지어 플라스틱 물건 같은 재물을 남겼습니다. 가끔 센티넬리제는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항상 거리를 두며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2000년대에는 연구자들이 그들과의 연약한 연결을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믿었습니다. 때때로 센티넬리제는 배에 접근해 재물을 가져갔지만 그들은 결코 머물지 않았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센티넬리제와의 모든 만남은 그들의 땅에 대한 헌신이 단순히 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임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들이 이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만남이 식민지적 호기심이나 과학적 연구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2018년에는 한 남자가 훨씬 더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극으로 끝나고 전 세계적인 논쟁을 재점화했습니다. 4. 존 알렌 초의 운명적인 여행 2018년 11월 26세 미국 선교사 존 알렌 초는 노스 센티넬 섬으로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목표는 센티넬리제에게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이 역사적으로 거부당한 섬에 접근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신념, 위험, 그리고 지속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는 자신의 신앙에 깊이 헌신하며 센티넬리제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도 법은 그들의 문화를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부족과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비접촉 정책에도 불구하고 초는 지역 어부들에게 돈을 주고 섬 근처로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법적 및 개인적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전에 초는 생존 기술을 훈련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고립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는 외부 질병을 전파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관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준비가 충분했을까요? 그의 첫 접근은 즉각적인 경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이틀 후인 11월 16일, 그는 마지막 시도를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섬에 발을 디디자 센티넬리제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였고 그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초의 행동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그를 자신의 신앙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된 헌신적인 신자로 보았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결정이 센티넬리제의 고립된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사건은 고립된 부족에 대한 보호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의를 재점화했습니다. 2006년, 우연히 섬 근처에 떠밀려간 두 명의 어부도 비슷한 결과를 겪었습니다.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오랜 역사 속에서 센티넬리제는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것은 더 넓은 윤리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고립된 부족들은 완전히 홀로 남겨져야 할까요? 아니면 외부 세계가 그들과 소통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인도 정부는 비간섭이 그들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땅이 손대지 않고 그들의 전통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센티넬리제는 수천 년 동안 외부의 영향을 거부하며 번성해왔습니다. 질문은 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계속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외부 세력이 결국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꿀지. 존 알렌 초는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두려움 없는 선교사였을까요? 아니면 센티넬리제의 고립된 권리를 무시한 무모한 행동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화 보존과 환경적 도전 센티넬리제는 외부인을 환영하지 않으며 그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섬에 접근하려는 모든 시도는 단호한 대응으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 미국 여행자가 접촉을 시도하다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 전 세계의 헤드라인은 노스 센티넬 섬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관심이 방문객들의 도전에 집중되었지만 더 큰 우려는 바로 센티넬리제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세대를 거쳐 고립되어 온 그들은 현대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질병도 그들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문화적 중요성을 넘어 노스 센티넬 섬은 번성하고 방해받지 않은 자연 환경의 고향입니다. 울창한 숲과 생기 넘치는 산호초는 대부분 손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며 섬을 현대적 확장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압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단 접근과 주변 바다에서의 불법 어업은 센티넬리제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탱하는 섬세한 생태계에도 위험을 초래합니다. 센티넬리제에게 자급자족은 삶의 방식입니다. 땅과 바다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그들의 지속적인 복지에 필수적입니다. 자연과의 연결은 그들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형성하고 세대를 거쳐 그들의 생존을 보장합니다. 노스 센티넬은 그들의 집 그 이상이며 그들의 정체성의 기초입니다. 6. 미개척 유전자 자원 센티넬리제는 단순한 미접촉 부족이 아니라 인류의 초기 과거와의 살아있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인근 안다만 부족인 자라와와 옹게는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습니다. 이 그룹에 대한 유전자 연구는 아프리카를 떠난 최초의 인류 집단과의 깊은 조상 연결을 밝혀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센티넬리제가 우리의 종의 기원에 대한 더 큰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립된 상태는 직접적인 유전자 샘플을 수집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오랜 분리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의 유전적 계통을 보존하여 기록된 역사, 이전의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고립은 도덕적 딜레마를 제기합니다. 초기 인류 문명에 대해 더 알아내고자 하는 욕구와 센티넬리제의 자율성과 복지를 존중해야 하는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과학적 호기심은 엄청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방해하지 않는 혁신적인 비침습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 큰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들의 외부 세계와의 지속적인 분리가 고대 인류가 농업이 발달하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이러한 답은 잠겨 있으며 미래의 발전이 윤리적이고 방해 없는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센티넬리제는 인류학자들, 유전학자들, 역사학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화 보존, 인류 진화, 윤리적 탐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전합니다. 과학이 발견을 위해 한계를 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노스 센티넬 섬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접촉되지 않은 민족에 대한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7. 소유권이나 상업 개념이 없다. 연구자들은 센티넬리제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거래, 소유권, 상업의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회가 경제적 교환에 의존하는 세상에서 센티넬리제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다른 그룹과의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바터나 시장, 외부 거래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환경에서 직접 조달합니다. 그들이 소유한 유일한 외국 물품은 가끔 난파선에서 떠내려온 물건들입니다. 이 정도의 자급자족은 특히 인근 안다만 제도의 원주민 공동체와 비교했을 때 놀랍습니다. 이들은 점차 현대 생활의 요소를 통합해왔습니다. 인류학자 마두말라 차토파디아이는 2000년대에 센티넬리제와 평화로운 만남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으로 그들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독립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지역의 다른 그룹들과 달리 그들은 외부 물품이나 아이디어를 통합하는 것을 거부하며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현대의 진보와 생존에 대한 가정을 도전합니다. 세계화, 경제, 기술 발전이 지배하는 시대에 센티넬리제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번성하며 그들이 결코 목격하지 못한 방식으로 발전한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일 언어와 의사소통의 미스터리. 수년 동안 센티넬리제의 언어와 의사소통 방식은 연구자들과 탐험가들의 흥미를 끌어왔습니다.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접촉되지 않은 부족 중 하나로서 그들은 섬을 강력히 방어하며 그들의 생활 방식이 외부 세계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다만 제도의 다른 원주민 그룹들과 달리 그들의 언어는 완전히 분류되지 않아 언어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옹게나 자라와 같은 관련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시도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센티넬리제의 언어가 이 지역의 다른 방언과는 다르며 오늘날 존재하는 가장 언어적으로 고립된 의사소통 형태 중 하나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구술 언어만이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센티넬리제는 외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제스처와 몸짓 언어에 크게 의존합니다. 수년 동안 그들의 섬에 접근하려는 방문자들은 방어적인 자세에서 경고 신호에 이르기까지 비언어적 신호를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외부 접촉에 대한 저항은 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만남은 종종 대치로 이어졌으며 이는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헌신을 강조합니다. 센티넬리제의 언어는 수천 년 동안 완전한 분리 속에서 진화한 것으로 여겨지며 선사시대의 삶의 방식과의 마지막 연결고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 더 알아가려는 모든 노력은 윤리적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들의 언어, 문화, 생활 방식을 연구하려는 모든 시도는 그들이 보호하기 위해 싸워온 존재를 방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구 도덕적 논쟁과 음모론 센티넬리제는 인류의 초기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농업, 조직된 문명, 기술 발전 이전의 조상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들을 연구하는 것이 비록 거리를 두고 하더라도 인간의 회복력과 생존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티넬리제는 외부 접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그들의 영토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그들의 생활 방식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왔습니다. 그들의 고립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생존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것은 윤리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호기심이 간섭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세계화로 형성된 세상에서 센티넬리제는 외부 영향에 저항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바이벌 인터내셔널과 같은 조직은 그들이 자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그들이 면역이 없는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스 센티넬 섬의 미스터리는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일부는 잃어버린 지식이나 숨겨진 비밀에 대해 추측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다른 이들은 비침습적 연구가 여전히 지속 가능성과 자급자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센티넬리제는 현대 농업이나 의학 없이 수천 년 동안 생존해왔습니다. 오늘날 센티넬리제는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독립적인 사회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완전히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평화롭게 교차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지속적인 고립에 달려 있으며 지금까지 그들은 그렇게 유지해왔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